먼저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발제의 기회를 주신 지식재산연구원의 권택민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한 지식재산 제도의 통합 방향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뭔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여기에 현재 좀 사회적 고민 합의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먼저 내 마음속에 대한민국 지도 모습.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내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지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아마 다음 슬라이드처럼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위성에서 본 한반도 모형인데요. 우리 학교 초등학생들한테 요즘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가서 현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봐라 그러면 이와 같이 온전하게 다 그리지 반쪽만 그리는 학생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가? 근데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온전하게 한반도 북한까지 그린다는 거예요. 딱 반쪽만 그리는 학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반쪽을 그려도 여기는 빨간색 이쪽은 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역시 한반도 한민족이라는 DNA는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하고 한번 현재 이 지도하고 다음 슬라이드하고 비교를 하셔서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다릅니까? 예, 그렇죠. 지도는 변형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거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쪽에 러시아하고 몽골 그리고 중국 학자들을 만나러 여기 갔었는데요. 어느 전문가 연구실에 교수 연구실에 갔어요. 초청 받아갔는데 거기 지도가 이와 같이 거꾸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한테 좀 가르쳐 주려고 한 수 가르쳐 주러 가서 이거 지도 잘못된 거다라고 했는데 지도가 온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렇게 지도가 뭐 코리아, 뭐 러시아, 뭐 차이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적어도 이쪽에 있는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바로 이런 시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볼 때 한반도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북한도 역시 우리가 통합을 얘기한다면 여기 오늘 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 통합이잖아요. 그럼 북한이 생각하는 이 통합, 남북한의 이 통합은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그래서 탈북민들 만나서 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으로 올 때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이 DMZ를 넘어오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옵니까? 네, 중국을 통하거나 아니면 러시아를 통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멀리 더 베트남이나 동남아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몇 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갔어요. 평양에서 그리고 또 개성도 제가 갔었는데 육로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딱 넘어오면 되는데 굳이 비행기를 타고 다시 중국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한국에 와야 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가깝지만 굉장히 먼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법제도 볼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반도의 인식은 주변국은 어때요? 서로 이렇게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지적 창조, 창의성 이런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한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 이미 73년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으로부터는 벌써 70년이 됐죠. 자, 이와 같이 남북한이 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건 충분히 알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법제 분단이라는 용어를 우리 등재지에 제가 처음 썼어요. 우리 학계에서, 법학계에서. 처음 썼는데 이것이 등재됐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우리 남북한은 지리적인 분단만 얘기했고 정치적, 경제적 분단만 얘기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컨대 지식재산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다르죠. 저는 그래서 남북한 법제 분단이라는 용어를 정말 저는 안 쓰고 싶었는데 썼어요. 이걸 씀으로 인해서 정말 남북한이 정말 이제 지리적 분단이 아니라 법도 분단화됐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썼는데요. 이걸 안 쓸 수가 없었던 이유는 이걸 안 쓰게 되면 정말 우리 법조인들이 경각심을
같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남북한의 법제 분단화, 이것을 좀 더 이제는 우리가 통합이라면은 뭔가 분단이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 남북한 평화의 새로운 시작. 자, 이것은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건 지난 4.27 그 판문점 선언이죠. 그 다음 날 노동신문 일면에 첫 기사로 북한이 됐어요. 과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 한 번도 물론 이제 다루긴 했지만 노동신문 일면 전면에 이와 같이 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뭔가 다른 뭔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고요. 자, 여기 평창 올림픽이죠. 이와 같이 이제 뭐 북중 또는 남북 또는 북미, 미북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죠? 비가 내리면 창문에 비가 이렇게 들이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 이 물방울을 보시면 우리 학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을 끌어당기겠습니까? 아니면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을 끌어당기겠습니까? 그렇죠? 예.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을 끌어당기지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을 끌어당기지는 못한다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아마 우리 산업재산권이라든가 발명특허는 우리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우리 남북한도 제가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의 법칙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와 같이 이제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에 딸려 들어가는 건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 법학계에서 어떤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냐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왜? 우리가 큰 조직이고 커다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북한을 우리가 흡수하는 것처럼 이런 이론으로 우리가 얘기해버리면 북한이 분명히 반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긴 좀 이렇게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북한은 이와 같이 이제 대중령 법전을 2004년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제도 마련을 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는 문화 관련 산업 향상 발전이 기본적인 입법 목적이죠. 산업재산권은 아시다시피 이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등 이와 같은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세상 기본권도 있고요. 근데 북한은 이와 같이 문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은 문학예술. 자, 문학예술이 어떤 의미인가는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의 문화하고 커다란 의미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그 조선말 대사전의 어떤 어원인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북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과학기술 발전입니다. 즉 산업 발전인데 그 산업의 발전은 결국에는 과학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북한의 저작권법은 2001년도에 처음 만들었고 2006년도 한번 개정했었고 2012년 그래서 총 2차례 개정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표현되는 것처럼 주체적 문해사상이라고 이와 같이 저작권과 관련돼서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경제 강국 건설이 이와 같이 이제 전환적 국면을 뭐 열어간다. 이러면서 이제 산업, 북한의 이제 과학기술이라든가 경제 발전을 이렇게 뭔가 부추기는 이런 이제 선전 문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물론 마찬가지로 신년사를 얘기하면서 북한의 어떤 경제 이런 부분을 좀 부흥시키고자 하는 이런 권리 대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평화 공존 그리고 공동 번영입니다.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는데요. 이 신경제 구상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반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산업재산권은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분야냐 아니면 비정치적인 분야냐? 여기서는 우리가 지적재산권은 비정치적인 분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업재산권이다. 이것이 실제로 앞서 북한이 얘기한 것처럼 산업 발전, 과학기술에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지식을 우리가 구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식재산 연구가 북한에 상당히 우리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우리 2000년대 이후에 이와 같이 이제 남북 간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모습을 좀 보여준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도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우리 통일 방안입니다. 아마 조금만이라도 이쪽에 연구하신 분들은 우리 통일 방안이 몇 단계로 가고 있는지는 다 아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아쉽게도 통일 그러면 그냥 한 번에 통일되는 거, 즉 독일식으로 통일되는 일명 흡수 통일의 이런 방식을 많이 연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이와 같이 통일은 우리가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아까 물방울 이론처럼 뭔가 빨아들이고 끌어당기는 이런 식의 논리로 계속 접근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반발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나가기 전에 그 단계에서 과정에서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남북한 산업재산권이라든가 저작권 보호에 관한 뭔가 합의서가 필요하다라고 이쪽에 계신 뭐 재성호 교수라든가 박종호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류 협력 이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윤선희 교수는 이와 같이 서로 상호 인정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통일의 유형을 보면 우리가 병합이 있고 합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물론 이제 이쪽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용어를 확실히 알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많이 혼동이 되고 있는데요. 쉽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독일식은 병합, 즉 북한이 동독이 소멸되고 서독에 흡수됐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흡수 통일의 방식이 병합의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헌법상의 실질적 회복, 즉 헌법 3조가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효력이 북한 지역까지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실질적으로 법의 효력이 확장되는 형태가 병합이라면, 반면 이제 합병은 남북한이 모두 소멸되는 거예요. 기존의 남북한이 소멸되고 새롭게 뭔가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예전에 동서독도 그 동서독 그 기본법 23조 편입 방식에 의한 통일이 아닌 새로운 146조에서 신헌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서독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기존의 방식, 즉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방식에 동독 주민들이 합의해서 통일이 된 거죠. 자, 그게 이쪽이라면 우리는 자, 여기서 남북한이 서로 새로 국가를 창설한다는 그런 개념이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일헌법. 그죠? 우리가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위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남북이 새로운 정부로 하나의 탄생을 해서 가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병합의 형태로 우리가 통일된다 그러면 우리 법, 우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이 북한 지역까지 확장되는 개념이죠. 그렇지 않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통합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남북한 다 업하고 클로즈업하고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팅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자, 그래서 통합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만 앞서 우리 이기성 변리사님께서 중국 특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헌법적으로 보면 중국과 대만은 헌법상 일국 양제입니다. 한 국가 내에 두 개의 제도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대만은 자본주의 체제고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국가의 두 개 제도, 그래서 일국 양제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일을 됐을 때 어느 일부 소수는 우리가 중국 대만처럼 이렇게 일국 양제로 가는 것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강하게 하면은 굉장히 다수가 많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 그것이 영구 분단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법적 논의가 통합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떠냐? 자, 저작권은 우리 민간 단체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태도고 입장입니다. 그런데 산업재산권은 사실 이제 국가 단위에서 사실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북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 부분은 우리 민간하고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경제 문화협력 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지재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로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만 뭐 이거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성공단 문제는 앞으로 뭔가 이게 더 활성화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일단 스킵을 하고요. 자, 그러면 동서독은 이와 같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단계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과거에 동서독 기본조약이 이미 72년에 체결됐어요. 그리고 약 20여 년 만에 통일이 되게 됐는데 89년에 베를린 장벽 붕괴되고 그리고 동독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통일조약을 90년 8월에 말에 이제 맺게 되죠. 그로부터 약 한 달여 만에 우리의 개천절인 10월 3일 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단, 2단, 3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재산권이 통합되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통일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2년여 만에 이와 같이 이제 서독의 법률이 동독에 미치는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통일됐다고 해서 바로 우리 남한법이 북한에 바로 확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의 그 공백을 유예를 뒀다는 거예요. 약 독일 같은 경우는 약 2년의 기간을 유예를 두고 천천히 우리 법을 확장해 나갔다라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독일식의 법제 통합과 우리가 이제 유사한 부분을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청, 즉 이 교류청이라는 것은 통일 과도기, 통일로 가기 전 단계에서 교류를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한명숙 변호사는 이제 남북통합 특허청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자라고 이제 여기는 통합의 방점이 갖춰졌죠. 예컨대 이제 박종배 변리사는 이것은 이제 한국 특허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여기 북한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한 특허청 이런 표현이 안 되고 그냥 한국 특허청 그러면 이것이 이제 북한에게는 굉장히 흡수 통일되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북 지식재산 특허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이제 뭔가 통합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가칭. 그런 이제 기구에 대한 신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지재 쪽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특허 심사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경제 여기는 또 산업 관련된 뭐 지식경제부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남북한이 그 동안에 우리는 이미 특허정보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DB가 돼 있습니다. 이름만 딱 치면은 선행기술이 뭐고 누가 돼 있는지 이미 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서로 공개를 하거나 서로 자료 교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관련 자료를 좀 더 이렇게 서로 학술대라든가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제 교환하는 그런 이제 그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남북한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이제 그 정치적인 분야가 아니라 비정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북한에 관련된 이런 기관하고 접촉을 해서 학술 교류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제안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 학계의 그런 어떤 학자님들의 그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런 결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자, 그러면 저는 그래서 앞서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북한 지식재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는 저는 프레임의 문제다. 자, 이 프레임의 문제는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보일까요? 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오면 이게 숫자가 오면 그럼 12, 13, 뭐예요? 14구나. 이렇게 딱 연상이 돼요. 자, 이게 이제 수평적 관점이고요. 자, 이것을 또 다른 방향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는 그대로인데요. 위에서 이와 같이 A, B, 그럼 밑에 자연히 뭐가요? 그렇죠. 알파벳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에 대한 어떤 지식재산 제도라든가 법 이것을 우리가 수평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남북한이 경제적 우위에 즉 지식재산이 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적인 이런 관계에서 남북한 이 제도를 법제를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가운데 이 실체는 변화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식은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법제 통합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